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에 저희가 SHA 관광산업 CEO 총동문회를 만들었는데요. 서울시 관광협회의 인가를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또 장덕상 회장님이 말 그대로 선출되셨어요. 그래서 잠깐의 인사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덕상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덕상이고요. 짧게 인사 못 드린 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명함교환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우회가 이제 저는 추진위원장의 마음으로 회장을 맡았고요. 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첫 행사로 우리가 교육을 인연으로 서울시 관광협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고, 그래서 리콜 교육을 제가 한번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모시고 조금 느낌이 있는 그런 강연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자리 마련했고요. 급하게 이루어진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 좋은 내용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전화를 많이 하면서 기뻤던 거는 우리 대표님들이 무지하게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메시지 온 분들, 출장 가신다고 오신 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너무 많은 분들이 바쁘셔서 어쨌든 그건 저희한테는 어깨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못 오셨더라도 나중에 이제 강사님께서 주시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거나 기회가 되면 더 많이 좋은 강연을 해서 비즈니스에 도움되도록 한번 원우회 조직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고요. 오늘 한 40분 정도 신청하셨는데 다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강의가 끝날 쯤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1부 순서가 이렇게 특강이 종료가 되면 2부 순서로는 참여하셔도 되고 말 그대로 바쁘시면 다른 일정을 보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조기 회복을 위한 잠깐의 관광산업을 위한 토론과 토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각 분과에 맡아서 호텔업, 여행업, 숙박업, 외식업 많은 방향성을 좀 주면서 저희 총동문회가 이렇게 많은 홍보와 이슈 그리고 언론에 대한 플레이를 좀 하면서 기사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도 좀 도움이 되시고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혜경 교수님을 한번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 관광인들이 몰랐던 홍익인간에 담긴 인문학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인문학이 대세인 건 아시죠? 관광인들이 인바운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이드분들이 전달을 할 때 잘못된 상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웃바운드에서 밖에 나갔을 때도 저희가 가이드 역할과 또 현지 로컬하고도 얘기 나눌 때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좀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우리 송혜경 강사님을 한번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송혜경 교수님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을까를 고민하면서 시작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90년대 초에 뉴욕에 있었고 그 전에 도쿄도 가봤지만 우리나라 자료나 그런 부분이 되게 부족하고 또 안 좋은 뉴스가 탑뉴스로 그 현지에서 나오고 불어 더빙, 독어 더빙, 이탈리아 더빙까지 다 각각의 언어로 더빙이 된 영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래 외국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에 허준, 동의보감을 만든 허준이라든가 율곡이나 세종대왕이나 우리 역사 속에 정말 많은 사람을 이롭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 박수 한 번만 주시고요. 저희가 이후 일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송혜교 교수님 오셨으니까요. 그래도 마지막 한 장 정도 단체 사진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2부 순서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게 오신 분들 계셔서 전달해드리면 10분간의 쉬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19 조기 회복을 위한 우리 대표님들과 토론과 토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있어야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앞쪽에 저희가 또 각 분과 여행,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호텔업, 각자의 외식까지 해서 같이 얘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 뒤쪽에 영상 시청 소감은 뒤쪽에 우리 오세정 이사님 도와주고 있습니다. 걷어주시고요. 우리 교수님과 사진 찍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제가 진행할 수 있었던 건 서울시 관광협회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SH 관광산업 CEO 모임에 저희가 또 스타트업이든 저희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상호 팀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편상호 팀장님 앞쪽으로 한번 잠깐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팀장님 잠깐의 안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네, 서울시 관광협회 편상호 팀장입니다. 아유, 강의기자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 예, 한 1분만. 네, 먼저 그 서울 호스피탈리티 아카데미 최고 경영자 과정 이렇게 좀 임원진 구성하신 거 진심으로 좀 축하드리고 그동안 좀 많은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구성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처음부터 이렇게 좀 좋은 강의 진행이 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좀 많이 발전을 하고 협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앉아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조금 단단하게 이렇게 좀 관광업이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쓴 이유는 사실 저희 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좀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것 중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바로 이제 좀 접목이 되는 것들을 좀 모아놔가지고 이제 좀 안내를 좀 드렸는데 협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었던 그 최고 경영자 과정 이게 9월 달에 초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8월서부터는 그 참가자 모집을 할 텐데 아마 작년도까지 들으셨던 분, 재작년도 들으셨던 분까지는 아마 듣지는 못하실 거예요. 신청은 하셔도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들으실 수 있고 주변에 지인분들이 있으시면은 많이 좀 참석하시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8월 말쯤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고 힘드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거의 끝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여행업 이제 힘내자라는 뜻으로 이제 전진대회를 한번 열 거예요. 좀 대대적으로 한 300명 정도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올해에 좀 그러니까 관광업계 진흥을 위해 발전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뭐 시장님 표창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뭐 추천도 해드리는 관광인의 날 행사를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이제 안내가 나갈 텐데 그런 거에도 이제 많이 유공자 자신이 유공자다라고 하면은 작성을 하셔가지고 예, 좀 지원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나눠드린 거는 저희가 지금 관광 산업 자체가 다 예, 코로나 때 직원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뭐 무역회사 가 있고 뭐 다른 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광업계에 들어오시는 그 유입되는 MZ 세대들이랑 경력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코리아랑 같이 체험관을 따로 만들려고 해요. 관광업만 할 수 있는 체험관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잡코리아 아이디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그 체험관으로 바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아이디 부여를 해드리고 기업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인재 검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을 한 300여 곳 이렇게 좀 선정을 해가지고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잡코리아에 등록하셔가지고 하시면 다 유료인 것들을 저희가 좀 체험관을 통해서 무료로 이렇게 좀 좋은 사람들 많이 채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도 고용센터를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할 거예요. 잡 코디네이터를 둬가지고 그래서 업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직군 그런 직업들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대학교라든지 뭐 그러니까 구직자들 그 리스트를 봐가지고 좀 적합하다 싶으면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광업계 고용 안정을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안 돼 있고요. 지금 계획이고 8월 초에 오픈을 할 거예요. 체험관이. 그래서 거기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신청하시고 드시면 8월 초부터 저희가 전화를 돌려가지고 어떤 구인이나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채용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관광업계 좀 고용이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뒤에 보면은 저희 회원가입 신청서 있습니다.
그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입해 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임원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시 관광협회입니다. 자, 그러면 단체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앞쪽 무대로 나와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의 시간 갖고 쉬는 시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으로 우리 대표님들 오셔서 사진 촬영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찍으시죠. 네. 예, 감독님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요. 네, 이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수막 나옵니까? 감독님 가운데로 우리 장덕상 부사장님 가운데 앉아주시고 전홍석 회장님을 가운데로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뺄 수 없겠죠. 우리가 여행업으로 하나 되고 있죠. 그래서 아웃바운드 우리 조연아 대표님 앞쪽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야나 트립으로 여러분들 중동 두바이 쪽에 많은 아웃바운드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조연아 대표님 해주시고 의자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옆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바운드가 있으면 인바운드가 있어야 되겠죠. 원데이 코리아의 원데이 대표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업무중으로 전화 중인 것 같아요. 바로 끝나면 바로 앞쪽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정말로 또 많은 분과들을 생각했는데 요즘 또 트렌드는 크루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영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강영래 대표님 앞쪽으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누리 월드 우리 또 크루즈 쪽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 자리에는 참석을 안 해주셨지만 롯데관광의 우리 백현 대표님도 저랑 같은 기수 2019년 1기수로 관광산업 환대서비스 또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감사로서도 역할을 해주실 거라서 많은 또 크루즈 역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원대비 대표님 앞쪽으로 와주셔서 아까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좋은 역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이버스 투어 우리 관광하면 또 전세버스와 많은 관광업 있잖아요. 그 안에 또 우리 전세버스로 해서 정수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 우리 외식 분과도 있고요. 많은 업이 있지만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오늘 이렇게 6분만 모시고 한 말씀씩 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질의응답하면서 이따가 또 특별하게 모셔서 한 말씀 또 들을 분을 제가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오늘 6분 대표님 모시고 또 1부 순서 이후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토론과 토의하는 간담회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할 때 이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정말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 나누고 같이 함께 좋은 말씀, 얘기, 방향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장덕상 우리 부사장님이 먼저 발언으로 해서 오늘 관광산업 동행과 방향성 어떻게 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총동문회에서 역할을 할 건지 한 말씀 해주시고 호텔과 숙박업은 잠시 뒤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서울시 관광협회에 고마운 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우회의 첫 행사는 리콜 교육. 교육은 계속해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오늘같이 저희 조상님들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히스토리를 알아서 뭔가 짧은 언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대표님들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원우회에서는 조금 빠르게 조직이 된 것 같은 집행부지만 하고 싶은 것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좀 하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카데미로 만나서 서울 하스피탈리티 아카데미가 정식 명칭입니다. SHA. 그래서 아카데미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서 할 거고 서울시 관광협회에서도 예산 닿는 대로 또 아카데미를 열 거고요. 그래서 그 후기 아까 8월 달에 시작하신다나 9월이나 그거 할 때 주변에 좋은 후배님들을 추천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결국 우리의 그 원우의 기수들이 또 생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알차게 해서 우리도 그동안 관광인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뭐 청을 만들자 별 얘기가 다 있었지만 하나도 되는 건 없는데 원우회는 워낙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단법인도 아니고 우리끼리 의견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내고 그 다음에 원우회 회사지만 프로파일을 좀 다 분석을 해갖고
플랫폼 속에서 나름대로 추천도 해드리고 저도 하나의 케이스로 보면 이제 호텔 후배들을 통해서 여행사 견적이라든가 이런 거 인바운드 하신다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고 외식분과는 오늘 제가 섭외를 못했습니다. 여경혁 대표님하고 김영환 회장님은 그 봉피항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저희가 초빙을 하려고 하다가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했고 외식 쪽은 우리 또 그 대표님은 오늘 유철수 대표님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분과 사업체 별로 해갖고 앞으로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원회에서 진행하려는 거는 이러한 부분으로 얘기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덕상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호텔 분과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들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먼저 마이스, 우리가 보면 컨벤션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웅석 회장님께서 5분 스피치로 해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산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너무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순서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름은 진홍석입니다. 네. 오늘 장 회장님이 저보고 5분 스피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PPT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이게 상황상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잠깐 마이스 산업 소개를 하면서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게 좀 나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잠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거의 우리 관광산업이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하면서 뭐 95% 이상 매출이 감소했던 그리고 항공도 아직까지 한 70-80% 정도가 정상 운항이 안 되면서 뭐 호텔 섭외라든지 버스 섭외라든지 또는 뭐 사람들 문제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스 산업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었고요. 매출이 뭐 거의 완전히 뭐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다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마이스 산업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IT를 활용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어떤 그 버추얼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빨리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그런 컨퍼런스 플러스 어떤 그 버추얼을 통해서 하는 컨퍼런스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어느 정도는 좀 그 커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person to person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이렇게 또 의견도 조율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네트워킹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걸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깨우치게 된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오히려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은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하다 이런 것들을 발견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산업에서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에서 느끼는 몇 가지 문제점은 인식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컨벤션 센터들 많이 있고 국제회의 열린다는 내용들 그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뭐 G20이니 APEC이니 그런 큰 행사들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잘 듣고 굉장히 또 뭐 우리나라가 이런 마이스를 통해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겠지만 평소에 내 어떤 그 생업이나 또는 나한테 과연 이 마이스 산업이 얼만큼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마이스 산업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인식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비근한 예로 과거에 컨벤션 센터가 이렇게 생기면
컨벤션 센터가 보통 그 제3섹터 방식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땅을 대거나 이렇게 하고 산자부나 문화부에서 이제 돈을 대고 그다음에 지역에 어떤 자금을 대고 이렇게 이제 3자가 보통 하는 형식으로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한 20개 이상이 지금 벌써 지어졌고요. 앞으로도 7, 8개가 더 지어질 계획인데 문제는 그런 컨벤션 센터를 지어놓고는 이게 하나의 인프라의 성격이고 이거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떤 지역을 어떤 격을 높이고 이런 생각을 못하고 센터의 수익성을 따지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컨벤션 센터의 사장들한테 돈을 벌으라고 하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공무원들이 정책을 펴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 도시나 그 지역을 그 활성화시키고 격을 높이고 뭐 어떤 브랜드를 높이는 이런 그 주요한 그런 원래 고유의 활동을 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급급한 그런 수익성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니까 뭐 하다못해 뭐 결혼식에 한다든지 뭐 땡처리 물건을 판다든지 막 이런 정말 웃기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게 사실이고요. 뭐 그런 그 비근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는 컨벤션 산업은 마이스 산업은 이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컨벤션을 주최하는 주최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부나 협회나 단체나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네들이 이 컨벤션을 이제 만드는데 보통 그런 단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제너럴 어셈블리를 하는 형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본 관점은 이네들이 그런 단순한 제너럴 어셈블리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팀 빌딩이라든지 또는 뭐 인센티브 트래블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줄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협회들은 당연히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그 총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액티비티들을 더 많이 하도록 우리들이 마이스 전문가들이 또는 관광 전문가들이 그네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자꾸 그걸 인커리지 한다면은 더 많은 행사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결국에 그것들은 더 많은 어떤 호텔의 그런 볼룸들을 채워갈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거를 통해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고용도 창출되는 저는 이제 그런 걸 본 겁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한 2만 5천 개 이상의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주최자들이 있습니다. 그네들에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하나의 행사를 한 서너 개만 하도록 한다면은 한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래서 마이스 산업에 대한 가능성과 그거를 통해서 우리 관광 산업이 전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한국 마이스 융합 리더스 포럼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도 나중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참 힘들 때 전국 관광인 총걸기대회에서 또 앞장서셔서 정말 바른 말씀을 해주시고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진홍석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대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모셨고요. 정말로 오늘 특별한 날 정말로 우리 또 장덕상 우리 회장님이 또 부탁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어서 이제 여행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인바운드도 있고 아웃바운드도 있는데 일단 아웃바운드부터 한번 우리 요즘에 또 일본과 함께 제주도는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일본과 함께 또 중동, 두바이, 유럽까지도 한참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야나TV의 조연아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야나TV의 조연아 이사이고요. 저는 두바이 현지 법인 대표로 있고 한국 법인은 저희 오빠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많은 그
힘든 과정을 거쳤었고요. 다행히 그 중동 지역이다 보니 이쪽 지역은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인바운드 쪽에 올해 5월에 두바이 국제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인바운드 쪽 상품도 K 뷰티, K 메이크업 상품을 저희가 런칭을 해서 이쪽 무슬림 대상의 투어 상품도 선보인 적이 있고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아웃바운드 포지션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웃바운드에 관련된 이제 엔데믹이 돌아온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더 그 비즈니스를 도모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뭐 시장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제 개인적인 소견을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실은 계속 우리가 마이너스 적자였다가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마 레저가 조금 더 올해는 더 많이 활발해질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때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 이때부터 사람들의 그 폭풍, 그 해외 여행이 뭐 많아질 거다. 이때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 보복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이 기간에 많은 그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3년 동안 못 벌었으니까 이때 좀 돈을 벌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도 있어서 우직하게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게 도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여전히 싼 시장이 또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아웃바운드에 저가의 패키지 상품들이, 물론 그 시장이 아예 뭐 그 이해 못하는 시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여행업 관계자들도 서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상품들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이제 싼 거 아니면은 코로나 때 저렇게 힘들었는데 왜 저 여행사는 저 399가 말이 돼? 어떻게 판매하지?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계속 남아 있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 우리 일본으로 가는 최근 3개월 동안에 그 나간 아웃바운드 FIT든 뭐 그룹이든 패키지는 그 모든 그 송출객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한 건 거의 100만 명에 가까워요. 3개월 동안에 100만 명. 거의 회복하다시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이제 동남아인 거고, 베트남, 뭐 태국 이 순위로 이제 아웃바운드 레저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물론 이제 점점 FIT 고객들은 계속해서 기존의 패키지에서 탈피해서 호텔 따로 예약하고 뭐 각자 다 본인들이 직접 다 예약할 수 있는 여행사의 도움이 점점 필요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행업이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밥벌인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저가의 상품 가지고만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결국 그 적은 마진에서의 싸움만 계속 반복된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시장에 들어가 있는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두바이 이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이 저가 마켓에서의 피 튀기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다행히도 마진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맞춤 여행이나 우리가 퀄리티 있는 상품을 안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지역이 뭐 다른 지역보다 더 대단합니다라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치열해진 레드오션인 일본, 뭐 동남아 이 가까운 6시간 미만의 지역보다는 훨씬, 그렇다고 유럽도 치열하긴 하죠. 근데 아웃바운드로서의 새로운 데스티네이션, 뉴 데스티네이션에서 이 뭐 두바이나 이 중동 지역,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관광청이 작년에 코로나 때 오픈한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렇다면 여행업에서 내가 이제 장기간으로, 물론 박리담회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려면 싸고 많이 팔면 좋죠. 근데 그거에 이제 더 멀리 우리가 언제 또 제2의 코로나가 올지 모르고 언제 또 제2의 메르스가 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멀리 내가 롱런 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만들려고 한다면 아웃바운드
그 여행업 관계자들도 내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나만의 퀄리티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세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좀 자신감 있는 나만의 색깔 있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저가에서 저가가 필요한 시장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프리미엄 상품이 필요한 시장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내 고객에 맞춤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지난과 다르게 그 여행 상품이 좀 준비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레저 쪽이 열리기 시작하면, 실은 코로나 때 1년 동안은 아무도 못 나갔었잖아요. 예, 여행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상용이든 뭐든 코로나 지난 2020년 동안은 그냥 전면 제로였었던 거고, 2021년부터 이제 기업체 상용하시는 분들 꼭 곧 죽어도 꼭 그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 분들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2021년이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2021년 하반기에 K-팝 그 고객분들 현지에서 케어하고, 2022년 두바이 엑스포 때문에 현지에서 또 큰 행사들을 이제 케어했었는데, 그게 다 코로나 시기에 움직였던 거라 지금 또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을 겪었었나 할 정도로 또 확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기에 또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내가 그 전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다시 또 그냥 물 흐르듯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조금 더 다듬어가지고 언제 어느 때 막 최근에도 그렇지만 큰 여행사, 어느 정도 좀 중소기업의 여행사들도 도산하고 파산하고 좀 그런 게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뉴스에서도. 그래서 저런 여행사가 내가 되게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여행사인데 또 그렇게 또 되네. 재정적인 게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엔데믹 기간에 소규모 여행사들은 자기만의 컨텐츠를 찾고, 그리고 자기만의 고객을 위해 새로운 데스티네이션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다가오는 이 레저 고객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바운드, 우리나라에서는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위한 좀 정부 지원은 조금 적거든요. 조금이 아니라 거의 좀 찾기가 어렵잖아요. 대부분이 인바운드를 위한 행사고 인바운드를 위한 그런 지원들이 많아서 하지만 우리나라 여행업에 한 정확히 퍼센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이 아웃바운드로 인한 그 여행업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한 코로나 때도 제대로 된 그런 지원이 조금 약했었죠. 근데 엔데믹 이후에는 좀 아웃바운드도 이 여행업 시장에 조금 더 인바운드만큼은 아니어도, 당연히 우리나라가 더 잘 되길 원하죠. 우리나라 관광객의 수준 높은 관광객들이 와주길 바라는 건 당연한 마음인 거고. 근데 이제 각자의 생업의 위치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변화해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연아 대표님께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서 아마도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에 너무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제 패키지화에서 벗어나서 FIT로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와 인센티브 여행으로 좀 바뀌고 있죠. 이런 트렌드에 우리가 발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말 그대로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오늘 또 5분 정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하셔도 좋은데 이러다 다 가시겠어요. 그래서 있는 분이라도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려면 한 5분 정도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잠시 뒤에 끝나고 나서 여러분께 질의응답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끝까지 안 가시고요. 우리 사단법인 서울시관광협회에서 또 관계자 우리 편상호 팀장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발언이나 얘기들을 잘 담으셔서 좀 전달을 대변에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웃바운드 들어봤으면요, 인바운드도 고충이 많죠. 그래서 우리 원데이 코리아의 원데이 대표님께서 인바운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데이 코리아의 원데이 대표입니다. 인바운드를 이제 10년 정도 했는데 저는 항상 현장에 있고 그래서 밑바닥부터 제가 다 바닥부터 치고 올라와서 저는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한국 인바운드의 어떤 고품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인바운드는 이제 문제가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숫자적인 행정 이런 게 가장 위주가 돼서 사실 코로나 전에는 이제 중국 관광객에만 모든 게 포커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워낙에 쇼핑도 잘 나오고 쉽게 말해서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든 쇼핑해서 가이드들도 다 중국 가이드 막 이쪽으로 편성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은 인천에서 치맥 축제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로지 숫자 1,000만 명, 2,000만 명 여기에만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이 투어 자체의 어떤 프리미엄이라든지 어떤 투어 자체의 퀄리티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부터 사실은 이런 오늘 드신 역사 이런 것처럼 프리미엄 역사 이쪽에 저는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는 지금도 매일매일 한국 역사를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역사를 어떻게 고품격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그걸 만들고 있고, 누구보다도 인바운드 상품을 많이 만들었다고 좀 자부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는 게 저 같은 작은 회사만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랑 같이 있는 뜻을 가진 사람들을 한 분 한 분씩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회이자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SH를 통해서 제가 유철승 대표님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왜냐면 이런 소상공인들이 보통 이렇게 가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봐요. 니네 와서 그래서 몇 명 올 건데 100명 올 거야? 아니면 말어. 너 선물 손님 많이 와. 막 거기서 이런 마인드거든요. 공무원은 그래서 몇 명 데리고 올 건데 다들 다 그렇게만 보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철승 대표님은 외국인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지를 박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오늘 강의하신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 보여주시면 이런 순수하신 마음분들을 만나서 같이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은 오로지 숫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오로지 단 내 눈앞에 있는 마진.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 오면 한국은 진짜 개차반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듣게 된 게 정확하게 딱 3년 전 얘기예요. 그전에는 아무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부터 대한민국을 해외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해줘요. 한국은 선진국이다. 디벨롭 컨트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를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그런 수준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당장 눈앞에서 나한테 얼마 줄 건데 거기에만 다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래서 몇 명 데리고 올 건데, 그래서 1,000만 명 어떻게 만들 건데, 2,000만 명 어떻게 만들 건데. 오늘 강의하신 것처럼 이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가치를 전달하고 프리미엄을 전달해서 한국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고민해주는 업체라든지 가이드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유철수 대표님 굉장히 소중해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런 분 한 분이라 더 만나면 저한테는 큰 자산이 됐고,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투어 상품 만나서 한국에 대한 역사, 한국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한국을 알릴 수 있고 그런 것들. 아까 인바운드에 대해서 인바운드만 지원하고 아웃바운드 지원 안 하냐 얘기하는데 저 지원 못 받아요. 왜냐면 저는 인원수 별로 안 데리고 오거든요. 인원수 데리고 오는 애들. 이렇게 말마디로 자기들이 입맛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해주지, 저희처럼 2명, 3명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 안 해줍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인바운드만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져요. 인바운드 사업은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아웃바운드 확장성은 없습니다. 왜냐면 수천 명 패키지로 막 때려가니까. 그러니까 지원 덜 해주지만, 인바운드는 저희 같은 다 고만고만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몇백만 원 일을 줘주는 거예요. 왜냐면 못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저희 좀 지원해준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왜냐면 인바운드라는 사업 자체가 자기가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탑다운 하지 않으면 스케일러베이트를 할 수 없는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작은 비즈니스들이 모여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바운드 우리 원데이 코리아의 원데이 대표님이셨습니다. 아주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예산은 아웃바운드든 인바운드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요, 여행업 파트로 왔으니까요, 계속 여행업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트렌드인 먼저 크루즈 쪽에 먼저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크루즈가 지금
강원도 동해 속초에 세레나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타 크루즈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행사를 크루즈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패키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이고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하는데 우리가 여행업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크루즈를 좀 더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별하게 우리 강영래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여행 자유화가 될 때 1989년인데 2년 전에 이제 제대를 하고 첫 직장을 여행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니까 꽤 좀 세월이 흘렀죠. 네, 계속 하면서 느낀 딜레마가 하나 있었어요. 여행업계에 평생 일을 해오면서 아쉽고 부족했던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서 전문가답지 못한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서 자문했습니다. 내가 여행업에 전문직으로 종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딸리더라고요. 저희가 60이 됐을 때 제가 지금 58년 개띠인데 60이 됐을 때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여행업계 평생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이버대를 한 번 더 가보자. 그래서 경희대 사이버대를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우습게 봤죠. 내가 평생 해왔던 일들이니까 교수들 웬만큼 얘기하면 좀 뭐라고 좀 해야지. 그런 자세, 교만한 자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내가 아는 것은 별로 나타나지도 않고 모르는 것이 더 많았어요. 첫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B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어이가 없어서 전문가에는 창피하더라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은 4년을 졸업을 하면서 수석 졸업을 했어요. 교수들이 놀래기도 했고 젊은 애들도 박수를 치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여행업계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스스로 정말 이 전문 분야를 얼마나 특화시켜서 자기만의 것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 돈벌이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일어납니다. 잘해도 망하는 판에 저는 빡세게 공부합니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4년대 나오거나 전문대를 전공을 관광을 나온 애들한테도 너희들 사이버 다녀라. 회사에 전부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도 안 다녀요. 안 다녀요. 근데 다니면 분명히 바뀝니다. 한 달에 전문서적 한 권 이상씩 보게 하거든요. 보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1년이면 12권 배우고요. 10년이면 100권을 넘게 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첫 직장에 다녀서 첫 투어를 132명을 데리고 일본 여행을 갔는데 연안 크루즈를 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일반 패키지하고 전혀 다른 시스템이어서 그때 제가 크루즈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사실은 육지이지만 섬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육지를 통해서는 어디도 못 나가니까 크루즈가 근데 왜 한 대도 없지? 우리나라 여행사 볼륨으로는 크루즈를 살 만한 재력이 없어요. 크루즈 한 대에 지금 코스타 세레나가 11만 톤짜리인데 새가 하나 발주하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또 수용 인원이 그만큼 있을까? 수용 인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크루즈는 전 세계 평균 여행객들의 11%가 크루즈를 탑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에 코로나 전에 2,750만 명 정도가 해외에 나갔는데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실제로 인바운드는 1,7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1,000만 명 정도가 여행 수지 적자를 봤죠. 크루즈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제가 크루즈 한 명을 팔면요, 조금 대회이기도 한데, 저는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200 몇십만 원짜리를. 굉장히 많이 남죠. 웬만한 패키지에 한 팀 보내는 것 정도 남는 거예요. 아세요? 모르시죠?
예. 그만큼 매력이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잘 모르니까 이걸 잘 다루지 않는 거예요. 제가 15명을 보내도요, 잘하면 1,000만 원이 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있나요? 패키지 상품은 사양산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돈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토의 박 회장도 우리 경희대 1년 선배이신데, 뭐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죠. 패키지 상품 언제까지 하실 거냐. 돈이 안 되는데. 선진국들은, 유럽이나 미주의 선진국들은요, 여행사들이 없어요, 별로. 먹고 살지 못합니다. 전 세계 제일 큰 여행사도 망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패키지를 보면 크루즈 상품들은 정말 먹거리가 많습니다. 같은 투자를 해서. 근데 사면이 반다이인데도 불구하고 크루즈가 한 대도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울릉 크루즈가 제가 학단을 온누리 행사를 20억 투자받아서 만들 때 온누리가 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학단을 많이 해서 그랬어요. 확 깔려졌어요. 그때가 대전 엑스포 했을 때인데, 울릉도 크루즈를 하면 다 배멀미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전문가인 내 친구들인 몇 명한테도, 여행사에 있는 대표로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울릉도 배멀미 때문에 그거 돼? 돼요. 배멀미 없는 배가 생겼어요. 몰라요. 마진도 괜찮은데. 어쩌면 해외여행보다도요, 국내 여행이 더 마진이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먹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울릉도 크루즈 대표님하고 상무이사, 영업이사하고 지난주 토요일날 미팅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홈쇼핑에 내놓으면 20, 30% 뜯기잖아요. 그거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해야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고, 조만간에 팸 투어도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크루즈. 같이 가시면서 좋은 안들 좀 모으시고 수익거래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시고요. 제가 원래 사전에 저는 참 좋은 여행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여행사는 아주 협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 아주 열심히 패키지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아직까지 패키지가 있죠. 그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렇게 느끼면서 크루즈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너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이 이제 항공이 아니라 크루즈로 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기항지일 뿐, 모항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크루즈가 한 대가 없다는 얘기죠. 조선술과 조선업의 절대 강자이면서도 멋진 크루즈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이렇게 크루즈를, 배를, 선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코리아 선사로 크루즈 배가 뜨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나누리 월드 강영래 대표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가 관광업 하면 버스, 전세버스라는 것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관련돼서 우리 하이버스 투어 우리 정소연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소연 대표님께서 정말 또 직접 또 정말 우리 직원분들도 있지만 현장에 또 나가셔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이버스 대표 정수연입니다. 처음에 제가 전화를 받고 전세버스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전세버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관광버스가 관광이어야 되는데 이런 흐름들이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17년부터 사실은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관광버스가 우리가 대중교통의 보조 역할로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공기업이라든지 기업체 출퇴근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업체 비즈니스 손님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기업체가 움직이니까 모든 게 올스톱이 됐어요. 출퇴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출퇴근을 돌렸어요. 쿠팡. 왜 그러냐면 100대 운용하는 걸 터지니까 여기서 200대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모든 기업체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버텼는데 이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올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외국을 나가봐요. 원래 지금 일본을 제가 3번을 갔다 왔고 괌, 베트남, 라오스 이제 계속 나갈 거예요. 지금 미얀마, 몽골 이런 쪽으로. 나오면 시장을 한번 볼 건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여행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외국인은 없어요. 괌에서도 제가 외국에서 온 사람 별로 못 봤고
라오스 푸시산 가서 제가 몇 명을 봤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오는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는데 결론은 아직 못 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패키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 말이에요. 다음다운 나가기는 아직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게 인생을 제가 나가봤어요. 일본에. 왜? 직원이 없으니까. 대기업 회장님을 모셔가는데 제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 거를 하면 제가 1월달부터 그 일이 6월 초에 끝났는데 아주 그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야, 여행사가 이렇게 힘들구나. 직원이 있을 땐 제가 그걸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나가서 정말 이게 내보내는 건 쉬운데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여행사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요. 촬영비 때문에. 근데 지금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19년도에 우리가 스페어 기사를 쓰게 되면은 정규 기사 말고 스페어 기사 쓰면은 10만 원을 줬거든요. 인건비를. 장거리 가게 되면 한 2만 원 정도를 더 줬어요. 근데 지금은 기본이 20이에요. 20만 원 줘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 터져서 출퇴근만 하면서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 빠져나갔잖아요. 3년이라는 동안 사람들이 이미 연령대가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또 차량이 세워난 차, 제가 19년도에 10월달에 출고했던 차가 3년이 이제 코로나가 딱 끝나고 되니까 내년 되면 딱 5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5년 되면 차를 다 바꾸거든요. 할부가 1년 2개월을 유예를 하고 나니까 지금 15개월이 늘은 거예요. 그럼 2026년도에 끝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서 이 시장을 더 쫓기고 보여야 되나? 차를 출고를 해야 되나? 그냥 이 상태로 가야 될까? 자, 차가 있으면 또 기사가 없어요. 이게 지금 너무 힘들어요. 새로운 신규 인원이 안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중소벤치 보고 계속 건의하는 게 베트남이나 라오스에서 기사를 데려오자. 기사들이 오늘 아침 출근시켜 나오면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저 오늘부터 그만둘게요. 퇴근을 안 해요. 주 5일만 근무를 하려고요. 주 5일만. 자, 주 5일에 제가 출근 퇴근을 묶어서 지금 3가지 하게 되면 300급여를 주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러니까 여행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규기사들을 쓰게 되면 이 사람들 우리가 수당을 프로테이지를 줘요. 15%에서 25% 매출 금액을 주면서 이게 연결할 수 있는데 지금 외부를 써야 되면 그냥 하루에 20에서 25만 원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맞물려 가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고 이게 우리가 뭐 코로나 끝나면 금방 수요가 확 풀릴 거라서 했는데 저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진적으로 오늘 내가 5발자국 갔으면 내일은 10발자국 이런 식으로밖에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도 어디 가더라도 지금 보면은 그 모든 관광의 시장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다시 활성해서 살아나려면 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여건이 갑자기 어느 날 내한테 뭐 우리가 복권을 맞아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방이라는 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크루즈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그 생각을 해봤죠. 대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들은 크루즈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인바운드든지 아웃바운드든지 나가보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원데이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협회나 우리 관광공사에서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저는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19년도 이제 경험을 해봐서 설악산에 단풍놀이 흘림골 단풍을 가는데 45인승 갈 때 인원을 35,000원을 다 있어서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20년도예요. 20년도 가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좋다. 그럼 우리는 28석 리무진에 14명만 태웠어요. 한 달을 띠와 함께 해가지고 요금을 9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 그게 맥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테스트 해봤어요. 45인승 진행해보고 28석 진행해봤는데 생각이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일반 우리가 45인승 차가 날 때도 지금 40명 안 타요. 많이 타면 25명. 한 자리 앉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상품의 질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인원을 예를 들어서 45인승 차량에 20명만 태우더니 25명까지 채워서 나가야 되면은 그러면 여행사에서는 그만큼 금액을 맞추려면 단가를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회나 뭐 인원을 지금 우리 지원금도 그렇잖아요. 뭐 30명 이상 가해준다, 뭐 25명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도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경기 우리가 뭐 금방 나아진다고 저는 비관적이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오늘 5발이면 내일은 10발을 가는 이런 형태가 3년 이상은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여행사나 좀 전세버스가 좀 여기는 좀 생소하긴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소원 대표님의 말씀 하나가 그냥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잖아요. 생계잖아요. 이런 수단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닿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경력이라든지 신입 또 직원분들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요. 서울시 관광협회에서 하는 관광산업 채용 박람회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셔서 우리 서울시 관광협회랑 같이 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이라이트, 호텔업의 숙박. 아마 우리 장덕상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오늘 위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쳐가듯이 빨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숙박업은 아시다시피 관광 호텔업, 관광 숙박업이 있고 일반 숙박업이 있었는데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여관 모텔 이런 쪽은 이제 일반 숙박업, 보건복지부, 관광 숙박업이라고 하면 문체부에서 관할하는 라이센스. 그래서 지금 관광 호텔업 쪽으로는 한 2,200개 호텔에 21년 기준입니다. 통계가 21년까지밖에 안 돼. 한 객실 수로는 13만 8천 정도. 그 다음에 관광 호텔업은 아닌데 뭐 수상 관광 호텔, 호스텔, 전통 호텔업, 뭐 가족 호텔업 이런 거 다 합치면은 그런 쪽만 1,013건에 3만 200실. 그래서 합치면은 한 전체 2,130개 호텔에 16만 8천 객실 수. 이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아시겠지만 호텔들이 500실짜리 호텔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땅값이 너무 올라갔고 이게 주택으로 고급 주택으로 전환이 됐어요. 복합 건물 아니면 오피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스위스 그랜드 호텔 홍은동에 있는 거기도 이제 아파트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팔렸던 호텔들 쭉 그 대강 보면 옛날에 그 밀레니엄 힐튼 호텔 이번에 복합 건물로 갈 것 같고 호텔도 들어갈 거지만 그 다음에 에어포트 관광 호텔, 옛날 리츠칼튼 르메리디앙 호텔, 그 다음에 아벤트리,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쉐라톤 팔리스, 그 다음에 라마다 르네상스가 이제 센터필드로 엄청나게 큰 메모도 건물로 바뀌어서 이 땅값 자체들이 말이에요. 지금 청담동 같은데 그 주변 호텔들 리베라 옛날에 아직은 안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청담동의 프리마 이런 기존의 호텔 고급 땅들은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 됩니다. 한 평에.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들이 붙다 보니까 이거를 옛날에 못 찾아 먹던 용적률을 찾을 수 있다면 디몰리시하고 다시 리모델, 재건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치가 상승이 되니까 땅값이 평균 제일 비싼 건 7억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돈에 대한 흐름에 대한 그것뿐이지 나중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텔들이 한 5,000실, 6,000실 없어지고 또 새롭게 또 문제가 되는 우리가 생활형 숙박시설 항상 그 투자하신 분 계시면 후회하시겠지만 옛날에 그 수익을 보장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혼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들은 이 생활형 숙박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한 이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외국 손님들은 모르는데 가보니까 이건 일반 숙박업이거든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런데 이걸 관광호텔처럼 해서 서비스가 낮니 뭐니. 근데 가격은 또 일정 기간에 공급이 되면 지금 호텔들이 엔데믹이 됨으로써 파생되는 그런 무슨 경우가 있냐면 객단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점유율은 코로나 전보다 10% 정도 하향이나 비슷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원데이에 원데이 대표님이 고민하시는 인바운드 견적을 안 줄라 그래요. 못 줘요. 가격이 비싸서. 그리고 아예 인바운드. 그래서 제가 이제 호텔 숙박업 쪽에 이제 캐리어니까 그쪽에 항의를 할 거예요. 왜? 숙박업이 인바운드를 무시해갖고 객실을 안 주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바운드는 어떻게 해서 숙박을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또 생활형 숙박시설을 미룰 거예요? 서비스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얼만큼 조율이 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이제 해나갈 거란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 원우님들이 지금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사에 언론화된 우리 원우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진원석 회장님도 포럼 맡고 뭐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제가 455명의 리스트를 쭉 보면서 보니까 기사에 나와 있는 우리 원우님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원우회에서는 그분들의 기사를 최근 거 위주로 컬렉션을 해갖고 요약집으로 쿼털리를 만들 거예요. 분기별로. 그래서 우리 원우님들도 이렇게 씩씩하게 하고 있다는 거 자랑도 하고 또 그 내용을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하고 이런 걸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날 건데 숙박이 뭐 워낙 이런 객실수에 대한 문제 많고 그 다음에 인력 문제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돼요. 어디서나 마찬가지. 최근에 보면 서울시 관광협회가 1인당 360만 원 최대 지원하는 이런, 그러니까 진짜 웃지 못할, 사람을 뽑으면 인원을 충원하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요금도 줘야 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숙박업계의 문제가 있고요. 에어비앤비를 우리 젊은 친구들, MZ세대들 일본 여행 갈 때 전부 에어비앤비로 예약합니다. 임대업이거든요.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 들어오는 외국 사람들 에어비앤비 예약합니다. 근데 집게 잘 안 잡히고 있어요. 근데 고객 관리도 안 돼요. 왜? 그쪽에서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또 OTA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정작 OTA에서 뭐 15% 20% 수수료 띄고 사람 이름만 건네주고 고객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문제는 엄청나게 떨어질 거란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각자 호텔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자기들 고객 관리를 위한 손님들을 다이렉트 부킹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 노력을 누가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기까지 관념이 미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스스로 프로모션해서 내 고객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외국계 OTA 같은데 이런 데서는 고객 데이터 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숙박업에 대한 그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꽤 수준이 높아져 있어 갖고 지금 신라 같은 데는 모노그램이라는 브랜드로 다낭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브랜드가 외국에 수출되는 거예요. 롯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도 롯데 시티호텔, 롯데 이런 브랜드들이나 양곤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나가면서 우리가 외국 애들한테 줬던 수수료를 다시 외국 가서 벌어들여 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숙박업계의 어떤 숙제 내지는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지금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집계를 보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계된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많은 부분이 다시 이제 될 거예요. 그 코로나 전에는 한 관광공사에 집계되는 불편신고 집계되는 게 한 1,200건 정도. 근데 지금 보면 코로나 기간에 2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많이 되는 게 이제 숙박도 되고 택시 문제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명동 그 포차 음식거리 거기 가격 또 내지는 위생적인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는 어떤 표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봉사활동을 한다면 약간의 캠페인을 우리 원회에서도 협조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봉사활동 삼아서. 그러면서 스스로는 아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퀄리티도 느끼고 가성비도 느끼고 또 다시 올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 봐야 되고요. 오늘 강연 통해서 본 한글 유엔에서 7번째 공식어로 등록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BTS의 성과라든가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것이 이제 결실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고요. 일단은 외래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서울에 집중돼 있어요. 이거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 입안자들, 협회, 그 다음에 관광 관련 산업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방을 안 간다는 얘기는 서울에 숙박만 집중이 돼 있고 지방을 안 간다는 얘기죠. 서울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방으로 노력하는 그 지자체에 넘겨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숙박업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SH 원우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원우님들이 하는 행위나 그런 좋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연재를 제가 책임지고 분기별로 쿼털리라는, 코넬 대학에 가면 코넬 쿼털리라는 게 있어요. 동문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기사화시켜서 사업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좋은 내용들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서울시 관광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인연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원외에 지금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참석하신 분 30분이에요. 가신 분도 있겠고, 이 분들이 전체 임원이 된다는 마음으로 해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미래 비전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오늘은 그냥 이슈를 던지는 거고, 솔루션에 대한 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원우님들이 다 같이 자기의 의견과 국가를 위해서, 관광 산업을 위해서 발전적인 얘기, 그다음에 나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길면 길 수도 있고요, 짧으면 짧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정말 우리 6분의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또 외식분과의 우리 평원 숯불 돼지갈비 우리 대표님도 와 계세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도 또 많이 찾고, 또 우리 내국인 인바운드 팀들도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우리 유철승 대표님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 SH 원우회, 최고위 과정 원우회 수석 부회장님 또 계시거든요. 우리 김홍선 수석 부회장님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명강사 특강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산업에 필요한 특강, 그리고 이렇게 토론회를 좀 많이 주최해서 좀 저희가 지식도 해박하게 알고 또 지금에 대한 어려움을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오늘 5시까지 대관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진 한 장만 마지막 한번 마무리. 네. 괜찮습니까? 예. 안 해도 그래도 또 한번 앞에 괜찮습니까? 네. 자, 우리 여기서만 해가지고 나오실 분들만 해서 한 번만 찍고 마무리 그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